네, 이번 시간은 혈액응고 검사의 기본 항목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우선 여러분이 PT 그리고 APTT 많이 보시죠. 자, 이런 것들은 초 단위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PT%라든지 PTINR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것들은 많이 아시죠?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이거를 빨리 멎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응고인자들이 갑자기 좀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인계와 외인계, 공통계로 나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Y자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내인계, 자, 인트린직 패스웨이에는 보통 우리가 12번, 그리고 11번, 9번, 8번 있고, 그 다음에 자, 외인계도 있죠. 익스트린직은 우리가 이쪽이 7번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수렴하게 되면서요, 10번, 그리고 이제 5번의 도움을 받아서 2번인 프로트롬빈, 그리고 이게 트롬빈으로 바뀌죠. 이런 일련의 이제 캐스케이드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이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요. 자, 먼저 APTT는 이런 내인계와 그리고 이제 공통계를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평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PT는요, 이렇게 이제 외인계, 그죠? 외인계와 공통계를 평가하는 도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재봤는데 우리가 노멀로 알려져 있는 수치보다 뭔가 이제 상승이 되어 있다. 그죠? 뭔가 이제 연장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연장이 되어 있으면 뭔가 이제 농도가 적거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중에 하나가요. 그쵸? 그 다음에 PT가 만약에 연장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에 뭔가 그쵸? 농도가 부족하거나 어떤 그쵸? 뭐 안티바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체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이제 그쵸?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아, 그리고 이제 보통은 자, PT는 보통 12초 내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약간 이제 넓긴 한데요. 뭐 25에서 39초? 그죠? 아마 병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PT%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PT%는요, 이제 응고가 잘 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100%, 그쵸? 이제 정상 수치로 잡은 거죠.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PT가 연장되어 있는 사람은 응고가 잘 안 되는 거죠. 응고가 잘 안 된다. 이런 사람의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100에 비해서, 그죠? 만약에 뭐, PT가 12초가 정상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한 64초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사람은 한 20% 정도밖에 응고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PT%가 낮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응고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무조건 100%라고 이제 그쵸? 여기에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안에 들면 됩니다. 보통 80에서 그쵸? 뭐 한 120 정도에 들어도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병원마다 설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쵸? 꼭 100에 맞춰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이어서 이제 PTINR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선 이 INR이라고 하는 건요.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약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표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왜 만들었을까요? 어떤 이제 기구에서요. 자, 와파린을 어떤 질환에서 쓰는 환자에서 목표치를 얼마로 해라. 그런데 이제 보통 PT-INR을 통해서 2, 3 정도로 맞춰라 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적인 기구에서 발표를 하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여기 이제 그쵸 맞춰서 쓰고 싶은데, 자, 문제는요. 우리가 환자 이제 그쵸 복용하기 전, 그러니까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전에 그쵸 와파린 같은 거 복용하기 전에 정맥 체열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출혈이 아닌 이상 그쵸 뭔가 이제 정상적일 때는요 응고인자 활성이 좀 더디기 때문에 시약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약을 통해서 촉진을 시켜서 그렇게 시간을 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적인 연구실에서 다 똑같은 시약의 활성도를 가질 수 없겠죠. 또 시약을 만들고 얼마나 지났느냐, 또 제조 방법도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이 시약의 활성도가 좀 다르다는 게 문제점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려해 줍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PTINR은 자, 우리가 보통 정상인의 PT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환자의 PT, 그쵸, 환자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ISI로 이렇게 지수화시켜서 계산하는데요. 이 ISI라고 하는 게 바로 시약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자, 이 ISI라고 하는 건요, 어떤 의미냐면, 자, 인터내셔널, 역시나 국제적이죠. 인터내셔널, 자, 센서티비티 인덱스라고 해서 역시나 활성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WHO에서는요,
보통 표준화 시약을 이제 1 정도로 하고요. 1에 그쵸 많이 이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라. 자, 넘더라도 1.7을 넘지 말고 그쵸 이런 식으로 1에 가깝게 좀 제조를 하자라고 일단 권고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서 우리가 다 전 세계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그쵸 이 항응고제 같은 걸 복용하고 있으신 분들이 그쵸 우리가 목표치를 얼마로 설정해야 되느냐 그쵸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제 통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령 예를 들면요. 자, 어떤 사람이 그쵸 PT가 이제 64초인 사람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건 이제 그냥 제가 대충 그쵸 예를 드는 건데 자, 퍼센트로 따져보면 100%에 비해서는 한 18% 정도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T가 뭐 12초다 라고 하면은 그쵸 이게 100%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실험실에서 그쵸 우리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실험실에서 쓰는 시약의 활성도 ISI가 한 0.93 정도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PTINR이 계산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 12분의 64 그리고 이제 0.93으로 계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 제가 지나치게 좀 그쵸 많이 잡았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정리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자, PT가 증가했다. 그쵸?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이건 이제 응고가 잘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PT 퍼센트가 낮은 게 오히려 이제 응고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TINR은 높을수록 출혈 성향이 많은 거다.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짜로 마무리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